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계속해서 잘 급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제 살짝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약간 이제 좀 대놓고 대장이 다시 귀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어제까지 그런 급등으로 인해서 약간 시장이 좀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을 했고, 엔비디아의 강세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나머지 종목들이 다 약했는데 어젯밤 이제 다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좋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약간 다시 대장이 귀환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AI 쏠림이라고 예전에 한참 동안 말씀드렸었죠. AI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 소외되던 것의 한복판에 중국 증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대장이 올라오니까 중국에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조금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다시 AI 쏠림, 그러니까 다시 약간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시장이 자빠졌던 그런 약간 좀 이 일상에서 벗어난 좀 독특한 흐름이었죠. 그죠? 경기 침체다 이러면서 폭락하고 경기 침체 없다 이러면서 급반등하는 이런 약간 좀 독특한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이제 시장이 이제 관심이 기업 실적이나 다시 대장 AI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슬슬 넘어가는 게 이 어제 오늘 이 정도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소외가 되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해서 강한 이런 모습들 보여지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어느덧 이제 관심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하도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거에 사람들이 신나게 집중을 했다라면은 하여튼 어젯밤부터는 다시 기업의 실적이나 AI 다시 AI가 좋은 것 같다 이러면서 하여튼 AI 기존의 대장들이 다시 활기를 펴는 그런 모습을 다시 주목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변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나스닥인데 이 지난번 폭락을 이미 훌쩍 극복을 해가지고 이 어느덧 그저 폭락이 시작됐던 그런 자리까지 훌쩍 극복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당장 우려를 해야 될 만한 건 제 생각엔 그런 게 있습니다. 당장 약간 신경 쓰이는 점이 있다라면은 이 단기 오버슈팅 우려 살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 오버슈팅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장이 다시 추세적으로 이 대폭락을 하고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지금은 이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으로 살짝 하루 정도 5일선 부근이나 5일선 살짝 깨는 그런 조정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이상의 어떤 엄청난 큰 위험 요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시장이 V자형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밤에 중요한 저항들 61선 부근이기도 하고 그 자리가 어떤 폭락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들을 훌쩍 극복을 해버린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더 일단 중요한 자리를 넘어섰으니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이가 없지만 V자형 반등이 올라올 것 같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전고점까지 일단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더 열려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단기적인 오버슈팅 이런 우려는 조금은 좀 있는데, 만약에 단기적인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시장에 약간 눌림이 나오면은 조금 더 눌림 심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건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30분 봉입니다. 지난 예전에 폭락했던 자리가 여기고요. 눌림시 매수 이야기를 단기 바닥 나왔다고 말씀드린 게 8월 8일 이 정도쯤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지표가 나오면서 단기 바닥 나왔다란 말씀드렸고, 눌림시 매수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만약 한번 쿵 하고 빠지면은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일단은 유효합니다. 당장 이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죽어내리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위기 신호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가 굉장히 좀 위쪽까지 좀 많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상승 추세, 오랜 나스닥 상승 추세 일봉인데, 오랜 상승 추세를
네, 오랜 상승에 대한 그런 피로감 혹은 뭐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너무 주식이 비싼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들을 이번에 잘 풀 수 있었단 말이죠. 대폭락을 하면서 잘 풀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단 8일 만에, 8일, 9일 만에 지금 다시 폭락이 없었던 것처럼 회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급등 피로감, 상승 피로감 혹은 주식 밸류에이션 논쟁은 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런 급등이 오히려 증시 건전성을 좀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고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으나 오버슈팅, 뭐 우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조금 좀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추세의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바로 다이렉트로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난번 폭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폭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오르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 단데 굳이 뭐 어떤 재료를 갖다 붙여서 좀 포장을 하자면은 잭슨홀 미팅 있죠?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다. 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주의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다면 증시가 지금은 잘 오르고 있고 기껏해야 뭐 단기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 정도를 가볍게 주의하면 되는 게 지금 단기적인 상황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언제일까요? 엔비디아 실적 혹은 뭐 잭슨홀 미팅 이때가 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이 어떤 이런 지금 V자형 급반등 파동이 끝나고 아래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위기가 그때쯤 찾아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어떤 이슈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금요일날 밤인데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단 말이죠. 수, 목, 금 아직 3거래일까지 아직 3거래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약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나 어쨌든 당장 위기는 없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뭐 안 좋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FOMC 회의 날은 항상 상승하는 뭐 그런 게 보통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 이런 거는 좀 없어진 것 같다. AI들이 뭐 다시 튀어오르고 이런 걸 보니까 시장의 관심사가 다시 이제 실적으로 좀 옮겨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잭슨홀 미팅은 파월 의장 연설은 다시 그러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좀 잊혀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엔비디아 실적이 8월 말에 나타나는 거죠. 하여튼 그 골드만삭스였나 어디 전략가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뭐 증시가 한번 폭락을 하고 나서 V자형 급반등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아마 저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아마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재료로 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본격적으로 뭐 9월 달부터 뭐 반등한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던 그런 전략가들의 의견이 좀 많이 좀 눈에 띄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시나리오는 지금 일단 거의 뭐 V자형 반등으로 시장이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 버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나리오는 이제 거의 뭐 물 건너 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사실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V자형 반등이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일단은 밑바탕을 깔아놓고 보고 있었는데, 뭐 한 번에 중요한 저항을 다 돌파한 척 해버리니까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생각을 좀 약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V자형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올라가면, 느긋하게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피로감을 풀고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꾸 못 올라오고 여기서 바닥을 자꾸 확인하면은 어떤 그런 장기적인 추세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V자로 올라와 버리면 앞으로 바닥 테스트 다시 한번 해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 안 올랐다가 다시 빠지면은 안 아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여기서 다시 빠지면은 굉장히 또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많이 올랐다 빠지면은 자칫 잘못하면 장기적인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적인 불리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어제는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빅스가 하여튼 스파이크가 있고 나서, 빅스가 막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스파이크를 경험하고 나서 보통 시장의 회복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라고들 아무튼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은 뭐 지금 8거래일 혹은 9거래일 다 올라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건전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어쨌든 아랫부분에 어떤 이런 뭐 지지력 같은 걸 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승을 하면서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가격에 벌써 녹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정작 이제 이런 실적이나 어떤 잭슨홀 미팅 이런 거 이후에는 시장이 좀 오히려 좀 더 위험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약간의 뭐 전략 변화 뭐 이런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쨌든 그 어떤 뭐 주식이 비싸다 뭐 그런 인식이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지금 올라와서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올라온다라고 합니다만은, 여기 어딘가에 이제 꺾일 때가 되면은 하여튼 그런 자리에서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하방 베팅의 기회도 그런 데선 좀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잘 올라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잘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눌림심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부담스러운 자리라서 아무튼 이런 자리들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워낙 변동성도 크고 이 가격적인 부담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이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이제 좀 어떤 좀 보수적인 그런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연합 인포맥스 뭐 몇 가지 기사들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뭐 기사들이 있어서 좀 갖고 나왔는데, 뭐 저의 생각과 비슷한 뭐 그런 기사들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미국 증시가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강세 신호가 무엇이냐? 뭐 이런 기사인데, 이 뭐 지금 엄청난 뭐 사실 시장의 반등의 신호, 뭐 어떤 반등의 재료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어떤 재료로 오르냐를 따져보자면은 실적 기대감, 잭슨홀 미팅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올라가는 건 위험하다라 말씀을 드리긴 했죠.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어떤 뭐 주요 원인은 기술적인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트 노름, 투기적인 측면에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기술적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 기사에 써놓은 거예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당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과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매도는 과도하게 확장된 장기적 추세와 밸류에이션을 완화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과 같은 겁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있어 보이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조금 더 그럴듯하게 표현을 한 거죠. 과도하게 확산된 장기적 추세, 어떤 장기적 추세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말씀드렸고, 주식이 비싸다라는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거를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그죠? 세 가지 강세 신호가 있다. 40일 거래 일수가 어쩌고저쩌고, 뭐 상승 일수가 어쩌고저쩌고, 모멘텀 지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추세에 대한 부담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보다 어떤 저의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통화 정책보다도 실적이 좀 더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OF에 의해서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성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그럴듯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좀 더 멋지게 쓴 겁니다. 성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통화 정책, 미국 경제 침체 우려 이런 것보다도 AI 실적, 이게 뭐냐, 성장이다. 성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물론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시장이 더 오를 수 있지만 연설에 대한 그런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분석가들은 8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8거래일 연속 상승한 날은, 상승했으면 그 해는
연말에 초강세장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다시 아까 전에 기사로 좀 돌아와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상단으로 과장되어 있다. 그리고 장기적 추세와 밸류에이션을 거의 완화하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8거래일 9거래일 올랐다라고 해서 역사적인 연말 강세로 이어질까, 이거는 조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 강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해석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오늘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고, 그죠? 그냥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 우리 이제 평상시처럼 차트나 좀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좀 볼까요? 일본 증시 뭐 보시다시피 그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다들 어떤 중요한 저항 부근이었단 말이죠. 저항 부근이라 상승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으나 여기서 뭐 꺾일 듯한 위기가 뭐 제대로 있지도 않았죠. 하여튼 뭐 살짝 쉬어갔다가 그냥 계속해서 오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오르는 데는 뭐 미국 증시의 랠리 뭐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겠죠. 그죠? 다 이렇게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가 신나게 올랐다. 우리도 신나게 오르자.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어떤 폭락을 시작했던 그런 자리까지 대부분 다 올라오거나 그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어떤 지표들이 대부분 다 어떤 증시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화 강세보다는 엔화 약세가 지금은 증시의 우호적인 요인이죠.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 엔캐리 때문에 엔화 약세는 증시의 긍정적인 내용. 그래서 보시다시피 엔화가 쌍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올라가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 전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좀 볼게요. 상해종합은 뭐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것까지는 일단 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해종합 이런 것에는요.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내려오긴 했습니다. 요즘에 진짜 강한 거는 홍콩이죠. 그죠? 홍콩 지수가 강합니다. 홍콩 지수 같은 거는 눌림시 매수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무거운 저항에 좀 터치를 했고, 그리고 미국 증시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는 이제 소외된 친구들이라서 이제 다시 약간 소외가 될 수 있긴 있는데요. 이번에 소외가 될 때를 약간 좀 기회로 노려서 뭐 매수 전략 이런 거를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기적인 어떤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얘는 건전하게 좀 조정이 나오는 차라리 이런 모습이 더 건전해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막 오버슈팅 우려가 있을 정도로 다시 몇 거래일 만에 정고점을 향해 가는 미국 증시보다는 차라리 이런 홍콩이 더 건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건전성의 측면에서 이런 게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답답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근데 어쨌든 그죠? 건전한 게 수익률이 더 뭐 떨어질 수 있긴 있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친구들이 수익률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수익률 측면에선 뭐 여러 가지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여튼 대부분 다 증시의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환율들도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위안화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강세가 증시의 악재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좋은 하여튼 뭐 증시의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다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 좀 전에 독일 증시 개장했는데 이제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왔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가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제대로 회복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금방 올라오니까 급격하게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정고점이란 말이에요. 독일 증시인데 이게 건전하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좋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나쁘다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벌써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쯤인데 이쪽 부근은 엄청난 저항이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이쪽 가격대는요. 이제 굉장히 무거운 저항, 어떤 이제 벌써 독일 증시는 어떤 장기적인 추세의 상단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잘 풀리면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잘 풀리지 못하면 여기 있는 이 급격한 그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오를 땐 좋았죠.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이 벌써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중요한 저항인데 저항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지면은 이 자리는 더욱 무거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튼 이런 모습은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를 이끌어내는 데는 중장기적인 추세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얘도 정말 뭐 오버슈팅, 단기 오버슈팅 우려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난번에 폭락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심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이벤트 결과적으로 잭슨홀 미팅이나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일단 뭐 계속해서 뭐 일단 저렇게 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당분간 어쨌든. 근데 뭐 그 와중에 상승은 뭐 좀 둔화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런 강세가 있으니까 엔비디아 실적이나 뭐 잭슨홀 미팅이나 뭐 이런 걸 앞두고 시장이 대폭락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긴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같은 게 꺾여 내려오려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최소 뭐 3, 4거래일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화요일이니까 잭슨홀 미팅까지 그냥 버틴다라고 해도 당장 뭐 폭락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겠죠. 다 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오늘 한국 증시도 뭐 그냥 비슷비슷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지금 이제 약간 좀, 한국 증시는 기초 체력이 좀 약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이제 무거운 저항 부근에 좀 걸려 있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상승이 좀 둔화가 된 거지, 아무튼 하락 전환의 위기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선물 371이라고요. 371은 아직까지는 좀 이제 가벼운 저항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짱짱한 매수세가, 이 지난 폭락 투매로 인했던 그 짱짱한 반발 매수세가 아직도 상당히 강합니다. 아직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여기 음봉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음봉으로는 택도 없죠. 이 정도 음봉으로는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을 꺾어버리기는 아직도 택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시장은 아직까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이쪽 부분이 어디 뭐 1330이다 말씀드리는데 이쪽 부분이 어떤 단기 저항이 껴있기 때문에 음봉이 비실비실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일단 미국 증시가 잘 버틴다면 조금 더 가줄 수 있고 조금 더 상승해 줄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이 어쨌든 당장 뭐 시장이 폭락한다 급락한다라는 그런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위쪽에 있는 그 저항을, 매물을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도 좀 비교적 좀 잘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여튼 근데 이 보시면은 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동성 지수들이 죽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낙 폭과대로 인해서 이렇게 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반등이 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이런 반등, 이런 자리 지지력을 잘 살리지 못하면은 시장은 뭐 최소 뭐 잭슨홀 미팅 혹은 뭐 엔비디아 실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 제대로 의미 있게 얘를 살려낼 만한 그런 매수세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요런 음봉이 어설프게 하나 뛰어 나오면은 이런 양봉이 어설프게 하나 튀어 나오면은 오히려 이런 양봉을 계기로 해서 이 변동성 지수가 아래쪽으로 더욱더 쭉쭉쭉쭉쭉 여기를 계기로 해서 더 좀 세차게 죽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의 어떤 오버슈팅 이런 게 유발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뭐 주도주, 뭐 지금 한국 증시는 뭐가 잘 나가고 있냐라는 걸 좀 살펴보자면은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게 잘 나가고 있죠. 요즘에 다시 뭐 코로나가 퍼진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들리고 있죠. 하여튼 제약바이오 쪽이 좋을 만한 재료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제약 업종인데 보시다시피 이 가벼운 조정 이후에 그대로 올라왔죠.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는 뭐 제약, 기타 서비스도 제약 업종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타 서비스도 제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폭락을 이미 다 회복하고 얘네들은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다. 얘네들이 지금 이제 좀 지금 잘 나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피 쪽에서는 금융업종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금융업종인데, 코스피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얘네는 이미 폭락을 다 회복했고 다시 원래 추세대로 돌아왔죠, 그죠? 이런 거는 좋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별로 타격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좋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금융업종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이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가 어떤 시장의 뭐 주도적인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좀 다들 어떤 뭐 지난번 폭락에 대한 그런 우려가 아직까지 좀 시장 가격에 좀 남아 있어서 아직 그런 폭락이 다 극복되지는 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는 그죠? 엔비디아를 엔비디아가 괜찮다. 엔비디아는 괜찮은 건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아니죠. 그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2차전지 친구들도 지금 보시면 영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에 뉴스만 보면은 뭐 어디 뭐 전기차에 불이 났다는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금융하고 제약바이오 정도가 좀 움직이고 있지. 어쨌든 이번에 앞으로 뭐 주식을 산다라고 한국 주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나 뭐 금융 쪽으로 단기적으로 뭐 조금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거는 좀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기에는 좀 타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뭐 그나마 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성과가 앞으로 좋은 걸 기대하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거 보시면은 지난번 여기서부터 폭락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 반등이 약하지 않습니까? 얘는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좀 경계를 하시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추세가 워낙 좋았던 친구기 때문에 폭락을 해도 한 번 더 이렇게 뭐 시세는 줄 수 있는데 얘는 좀 타격을 좀 장기적인 추세에 좀 타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죠. 그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어떤 장기적인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벌써 몇 번 들어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241선 같은 게 어떤 장기적인 추세선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확 깼었단 말이죠. 확 깼었다가 지금 이 반등 올라오는 것도 조금 좀 부실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조금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증시는 조금 좀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좀 추세에 좀 타격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조금 좀 시장 상황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막 V자형으로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본 거 같고요. 이거는 원달러 환율인데 그냥 뭐 당분간 환율은 좀 답답하다고요. 그죠? 당분간 환율은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좀 이제 당분간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어렵겠지만은 아래쪽으로 계속 가기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요. 이래저래 좀 그래요. 이래저래 상황이 환율 시장 쪽은 제가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 위로도 제한적, 아래로도 제한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위로 잔뜩 가려면은 뭔가 이제 뭐 경기 침체급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것도 좀 아닐 것 같고 아래쪽으로 강하게 가기에도 지금 뭐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급진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그런 조건들이 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크게 움직이긴 어렵다. 그럼 계속 박스권이겠죠. 많이 빠지면 달러 좀 사고 많이 올라가면 달러 좀 팔고 그냥 그런 박스권이니까 뭐 그런 박스권에 맞는 뭐 그런 단기 매매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다 본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하여튼 미국 주식 뭐 중요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저항을 이미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오히려 건전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